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아내 편을 들지 않으면 저 올해도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네. 모든 남성분들 아내 편을 드세요. 자, 그럼 뭐예요? 삼각관계인가요? 일부 이천에 그쵸? 엄마가 어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 벌써 솔루션이 나온 건가요? 아니죠. 이게 문제라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톡 패밀리입니다. 요새 날씨도 업앤다운이 심한데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톡톡 패밀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원장님 오늘따라 이제 광대가 조금 더 승천한 느낌인데 어떻게 여기 나오시고 나서 가정 회복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네. 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정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진짜요? 지금 이제 또 날씨도 봄이 됐잖아요. 네. 점점 저희 가정도 봄이 조금씩 찾아온 듯한 느낌. 혼자만의 생각 아니시죠? 네. 아니요, 느껴져요. 봄 기운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장세발 아나운서님도 네. 봄 기운이 느껴져요, 오늘. 저도 이런 기운을 딱 담아가지고 올해는 결혼하는 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노처녀 시집가기 프로젝트 패밀리가 온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저 스스로 느낌이 와요. 우와. 저 스스로. 아니, 노처녀란 말을 왜 하십니까? 오늘 저희 엄마가 노처녀래요. 아니요. 오늘서부터는 한 스토리를 한 세 섹션이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와 아내는 정말 고양이와 쥐같이 앙숙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지만 엄마가 마치 또래와 경쟁하듯 며느리에게 매사 시비를 걸기에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며느리를 질투하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매번 억지를 부리니 제가 아내 입장이라도 어른으로 대우해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 아들 자식 다 키워놨더니 찌에어 편내 편만 든다며 이런 꼴을 당하고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토라져서 며칠씩 곡기를 끊고 몽저놓어버립니다. 그러면 저나 아내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빌고 엄마는 자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사건은 대충 마무리됩니다. 우리 어떻게 며느리 있으시잖아요. 어떤 며느리와의 관계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세요? 관계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 이제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이걸 이제 어머님 편을 들어야 되나 아내 편을 들어야 되나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무조건 아내 편을 들지 않으면 저 올해도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네. 모든 남성분들 아내 편을 드세요. 무조건 아내 편을 드는 것은 맞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이미 한 번 사셨잖아요. 자기 네. 인생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아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 입장은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내가 아들 자식 키워놨더니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러시면은 맞아. 두 분이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 잘 못할 수는 없는 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위협 중에 가장 큰 건 나 죽어버리겠다 일 수 있죠. 아들이 제일 싫어할 수도 있고 제일 겁나야 하는 것이 자기 때문에 죽는 건 안 되니까 이 아들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마 내가 안 먹고 죽어버리겠다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쓰는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감정의 미성숙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 문제 패턴이 아닐까 맞죠, 그런 생각을 맞죠, 해요. 예. 맞죠. 자기의 감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할 줄 몰라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고부간의 갈등 가운데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맞습니다. 느낌을 가집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자체가 영원토록 남의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어머니는 불안하실 수 있어요. 무슨 불안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불안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남편을 투영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저 남편을 내 자식이고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응. 뭔가 소유권을 뺏긴 듯한 느낌. 기본적인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불안 중에 하나는 저 여자가 내 아들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불안이 자기 존재적으로 거부를 당한 불안. 나를 거절했어. 나를 갖다 버렸어. 이런 그래서 거절 불안 같은 거 있어요. 존재적인 상실. 또 능력 불안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혹시라도 이게 능력이 부족해갖고 뭐 성공을 못하면 어떡하나.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건 사고 불안.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난 어떡하나. 그리고 5번째가 죽음 불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불안 중에 이 어머니가 이거 5개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불안 세트시네, 종합 세트. 그죠. 이별 불안도 있으시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어머님이 이제 불안 종합 세트라고 하셔도 이 부부가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고 엄마 그냥 식사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빌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거는 좋은 대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대처는 아니지만 네,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으네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2번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조금 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2 때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를 의지하며 어린애처럼 살고 계셨던 엄마였는데 갑자기 남편을 잃은 상실감도 채 해결하기도 전에 엄마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와 그 수고를 잊지 않고 있지만 아내가 먼저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해서 합가한 것이라 저는 아내한테도 너무 고마운데 엄마는 왜 며느리와 자꾸 싸움을 재촉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번 아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제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봐도 아내는 열에 9번은 참는 것 같은데 아내 아니라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 지경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후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니 어쩔 수 없이 아내는 취직을 하여 엄마를 피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자꾸 싸우는 일이 생기니까요. 저도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 것은 차마 엄마를 따로 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며느리가 그렇게 결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박수 쳐드리고 진짜.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는 게 요새는 좀 보기 힘든 덕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덕목 같은 거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좀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의지하고 살았던 이런 분이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집안 생계를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 네.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 대해서 어떤 애착이 남달라지고 조금 그때부터 약간 집착 아닌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이제 엄마, 남편과 아내는 같은 라인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의지적인 사람이었다. 남편 없이 뭐 큰딸 키우듯이 했다. 그러면 이게 아내가 내려와서 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고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에 의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아들과 엄마가 같은 급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건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내 짝이었는데 그 짝 잃은 상태가 되는 거 아까 얘기하신 거하고 비슷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죠. 자, 그 뭐예요? 삼각관계인가요? 일부 이천에 그렇죠. 남편은 없어졌고 지금 이게 메인 라인이 되어버렸는데 이 메인 라인에서 엄마가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아내 노릇을 하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야야야. 그렇죠? 근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지금 불안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하나의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 엄마가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아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붙어가지고 네가 문제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나한테 멀어지지 않냐. 이거 봐라. 네 편만 들지 않냐. 아들한테도 야 네가 나한테 내가 키워놨더니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 남편은 더 잘 생각해서 아내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야 이 엄마가 제자리 찾을 수 있어. 맞습니다. 네? 나한테 엄마가 좀 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를 어른에게 올려드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싸우는 엄마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엄마한테 도움을 구하시면 엄마한테 고마워하면서 도움을 청하면 엄마가 어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벌써 솔루션이 나온 건가요? 아니죠. 이게 문제라면 아. 두 번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들의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꼰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이거 영역. 또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간섭하시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내가 확실히 이 집에 내가 주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권 싸움을 붙을 수는 있죠. 그래서 매번 뭔가 내가 이 집의 어른이라고 어른 증후군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 증후군. 어른 증후군. 별로네요. 일단 단어 자체도. 문제는 뭐냐면 미성숙한 어머니가 자기가 어른인 것을 대접받길 원하시고 어른인 걸 드러내길 원하시고 꼰대 증후군 같은 것을 앓게 되시는 거예요. 조금만 며느리한테 잘하면 이 어머니가 대접을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이 상황을 당신이 갑질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남편이 살짝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강경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조금 우유부단한 그런 느낌이 전 드는데 당연하죠. 남편의 책임도 있나요? 책임이 있는 게 이 남편은 엄마한테 어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바탕 이런 게 안 돼 있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이럴 때는 아무리 어머니이고 아무리 마음이 쓰여도 서로를 위한 그런 결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뻔했는데 제가 이겨냈어요. 오. 문제가 되는 건 네가 이혼하는 거 원해. 그래요? 그런 어머니도 계세요? 와, 그 타이밍 되게 중요하겠네. 밑밥을 깔지 않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쩜 이런 솔루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세요? 요게 모자라 많은 가정 중에 요 구체적인 게. 예.